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딸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할 때 어머님은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라며 같은 식구임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제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 부모님들이 그런 점을 안쓰러워 하시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했고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제가 시댁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진짜 수족처럼 가족 행사에 손발 걷고 움직였더니 두 분 다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앞으로 저를 딸이라 생각하겠다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어머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박살난 일이 있었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실 땐 언제고 어떻게 저희에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엄청났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좀처럼 사업이 잘 되질 못했어요. 그렇게 운이 안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체라 그런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로 대출을 내서 빚을 갚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생활비마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저희에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 있죠.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겐 시부모님께 손을 빌리는 것이 마지막 보루였고 진짜 말씀드리기 전까지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냐. 몸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 떡갈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네 아버님이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먹지.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아침부터 웬일이냐. 그러고 보니 너희 차도 안 갖고 왔어? 주차장에 차가 없어서 내가 놀랐다. 저희 차 팔았어. 에? 갑자기 차를 왜 팔어? 산 지 2년도 안 됐으면서 차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그게 우리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잘 안 풀리냐?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몇 달 전부터 저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긴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태민아, 네가 말해봐라. 수희 말이 맞아. 대출도 있는 대로 끌어뒀어서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은 없고 물건값은 지불해야 해서 지금 진퇴양난이야.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사달이야.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당신은 가만히 좀 듣고 있어봐. 그래, 사업하다 보면 다 한 번씩 미끄러지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번에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든 잘 일어설 자신 있어. 빌려주신 돈은 꼭 이자 쳐서 갚아드릴 거고
그러니까 아들 살린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아따따지만 해도 애틋하게 조이를 바라보던 어머님의 얼굴이 싸하게 굳으셨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돌변한 어머님이랑 아버님 때문에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실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없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어헤이 자식이 되어갖고 부모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해야지 받아갈 생각을 하면 되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최대한 말씀 안 드리려고 수십 번 고민했고요. 저희가 오직 힘들었으면 말을 꺼냈겠어요. 조금만 재고해 주시면. 재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돈 달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 엄마, 화부터 내시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죽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은 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었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돈 관련한 문제였을 때였더라고요. 생신 선물을 사드릴 때도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이런 걸 뭐하러 사오냐고 타박을 하셨고, 형님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실 때도 우린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며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기도 했어요.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제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왔고 늘 고맙게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힘들어 조금만 도와달라 손 내미니 냉정하게 바로 뒤돌으시는 게 서운할 만도 했죠. 돈 없으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아버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면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만 극복하면 반드시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손 내민 거예요.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냐. 그런 얘기 할 거면 당장 나가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알았어. 다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남편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차려놓은 밥상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용돈 한 번 안 받아보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선물 사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내 노력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느낌이야. 오늘은 이만 갈게. 남편 말에 어머님이 뭐라 하시려고 했지만 결국 말은 듣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늘 돈돈거리시며 허튼 데다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긴 했어도 설마 하니 아들이 힘든데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죠. 혹시 아주버님께 빌려보면 어떨까? 형? 얼마 전에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용돈도 넉넉히 주신다더라고. 최근에는 강남의 아파트까지 구입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아주버님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 왜 형을 생각 못했지? 당장 내가 전화해볼게. 남편은 당장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설날이나 추석 때 보긴 했어도 최근 들어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을 거의 오시지 않아 저도 형님을 뵌 지 오래된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만나자는 전화에 아주버님은 주말이라 집에 있으니 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재빨리 짐을 챙겨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신을 한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얼마 전에 임신 축하한다면 선물 보냈잖아. 그거면 됐지. 그래도 빈손으로 찾아올 수 있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다마다 얼른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니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다 저희를 반기러 일어나셨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도 여전히 젠틀하신 모양새였어요. 그래, 이 저녁에 웬일이야?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주말이라 차가 엄청 막히긴 하더라.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한 거 있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차 가져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저는 재빨리 형님을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좋게 해서 운이라도 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사업 잘 풀리신다면서요. 어머님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됐지 뭐야. 생각해보면 이것도 운이지 싶어. 그럼요. 그런 좋은 운이 아무나 오는 건 아니죠. 왜? 너희는 잘 안 풀려? 우리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형도 알잖아. 규모가 형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아, 그래요? 왜일까? 형 닮았으면 사업 소원도 좋을 텐데. 형이 저보단 늘 나았죠. 그죠? 어머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형 따라가는 아우 없다고. 그렇긴 하죠. 남편이 떨떠름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늘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뱉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남편 죽여 세울 줄만 아는 분이셨죠. 오늘도 역시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떨떠름한 얼굴을 하면서 자리를 피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형님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그래? 둘이 잠도 안 자고 날밤 새면서 고생했어. 근데 갑자기 투자처에서 발 뺀다고 하지. 물건은 내놓으라 야단이고 자재 살 돈이 막혀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 안 생기게 탁 틀어 막아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 애초에 아무 도움 없이 우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시작한 사업이라 여윳돈이 하나도 없었어. 형도 알잖아. 엄마가 그래도 형한텐 사업하라고 돈 내어줘도 나한텐 얄짤 없었던 거. 야, 엄마가 괜히 그랬겠냐? 엄마가 봐도 너보단 내가 나아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만 투자하신 거지. 그리고 결과를 봐. 내가 엄마한테 한 달 용돈으로 얼마나 드리는 줄 아냐? 그러는 넌 제대로 용돈이나 드려봤냐고. 에?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어머님 도움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요. 오해세요. 기분이 확 나빠지려고 그러네. 근데 오늘 왜 찾아온 건데? 용건이나 들어보자. 형,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형편이 지금 어려워. 사실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야. 내가 형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진 않았는데 형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결국 돈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도대체 사업이 얼마나 안 돌아가길래 생활비도 없다는 거냐? 그래서 얼마나 빌려달라고? 여보,
설마 빌려줄 생각인 건 아니지? 난 반대야.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 정도면. 5천. 야, 5천이 무슨 강아지 이름이냐? 5천을 빌려달라는 놈이 뻔뻔하게 이따위 애기 선물 하나만 사들고 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는 거 아니다. 잘 돼서 배로 갚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진짜예요. 꼭 갚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자까지 져서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쩐지 무슨 일로 이 밤에 찾아왔나 했더니 결국 돈 달라는 거였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별로다. 아니 어떻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지. 너 줄 돈 없어. 5천이면 더더욱.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꼭 갚을 거야. 나도 형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근데 당장 죽겠으니까 어떡해. 이봐요 도련님. 이렇게 힘들 때마다 턱턱 도와주면 생활력 떨어져요. 그거 알아요? 사람이 위기도 겪고 힘든 싸움도 해봐야지 더 성장하지. 좀 힘들다고 죽는 신용하면서 와서 납작업들에서 돈 받으면 그때뿐이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형수님,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너 줄 돈 없으니까 그냥 가. 너한테 5천을 빌려줘. 차라리 가난한 이유 돕고 말겠다. 내가 뭘 믿고 그리 큰 돈을 빌려주겠냐? 돌아가서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 이거 놓지 못해. 형님은 제가 붙잡은 다리를 거칠게 털어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형님이 사라지고 나자 아주버님도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다간 경찰을 부를 테니 알아서 하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저희는 거실에 덩그러니 둘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이 마주치고 고개를 가로젓자 남편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를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서 그런지 대중교통이 끊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은 막막하고 택시비를 냈도는 사치였죠. 저희는 하염없이 집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발이 퉁퉁 붓고 벗겨져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걷기만 했거든요. 새벽에 다시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삼키면서 말이죠.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시부모님은 더욱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앓고 입술이 메말라 있을 때쯤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너 도대체 뭐하는 애냐? 네? 그게 무슨 말씀? 큰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아니 우리가 안 준다 했으면 그냥 말지. 그 밤에 거길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난리를 쳐? 내가 큰애 보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니?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거기다 찾아가는 게 말이 되니? 이래서 부모 없는 애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이렇게 경험 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켰겠어. 어머님,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이고 지나칠 거 하나 없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저희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어머님도 애초에 형님네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차별을 하실 수 있으세요? 늘 찾아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집안일 도운 건 저희였는데요. 기가 막혀. 그거 좀 도와줬다고 지금 생색내니. 그런 게 아니고요. 됐다. 싹싹 빌라고 전화했더만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잔소리라뇨.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부모도 없는 며느리한테 온갖 말을 다 듣네. 어머님, 제발요, 됐다. 앞으로 영 끊고 살자. 그럼 됐지. 다신 큰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알겠냐?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사실 기운도 모두 소진한 터라 더 이상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버틴 후 저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을 생각으로 살자였어요. 무슨 일이든 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자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번쩍였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자정이 넘도록 일을 했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 다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마시는 밥 한 끼, 외식,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어나는 돈을 보며 기뻤습니다. 먹는 것도 아껴가고 입는 옷도 아껴가며 산 지 2년 만에 겨우 저희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죠. 재기에 성공했다는 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왔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성장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저희는 저희의 사업이 이대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여러 모진 소리도 듣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에겐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라 오히려 아이를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에겐 성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도 했고요. 아이가 생기자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죽기 살기로 버텼지만 그런 마음이 더더욱 강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업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하루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노력을 이렇게 보상받게 되는구나. 하늘은 역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모질게 대했던 형님네와 시댁이 생각났죠. 돈을 달라고 찾아간 날 이후로 두 집은 저희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보다 더하더군요. 또 돈 달란 소리 할까 봐서 아예 연락은 끊고 산 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다시 돈 달라고 찾아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희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이나 형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가치를 가족이 아닌 돈으로 보는 그들과는 다시 만날 마음이 없었거든요. 우린 세 가족 이대로 행복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알다시피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이 평생 사는 건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마저 가족 없이 사는 걸 두고 보기가 괴롭더군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려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다 결국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닫기 전까지 무슨 말을 하실지 어찌나 걱정되던지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웬일이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못 되더라. 그럼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도 많이 기다렸는데. 연락?
그건 너희가 해야지. 집안 폼비박산 만들고 연락 딱 끊어버리더니 무신염치로 전화를 해. 워낙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엔 저희가 연락드려도 돈 빌려달라고 하실까봐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야 뭐. 저희 아이 낳았어요. 에이, 먹고 죽을 돈도 없다더니 애를 낳았다고. 죽을 고생 해가면서 겨우 제기했어요. 이제 어머니께 손 벌릴 일 없을 거예요. 형님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야, 세상이 고칼 노릇이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서 그걸 못 참고 우리한테나 큰애한테 손을 벌려 벌리길? 너도 참 너다. 그때 손 안 빌렸으면 이렇게 집안 시끄러울 일이 없었지 않겠어? 너도 부모 없이 자랐는데 왜 우리 태민이까지 그렇게 만드냐?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일했어요. 됐다. 네 사연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애 데리고 한번 오거라. 네 아버님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네, 그럴게요. 시간 맞춰 찾아갈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고생 몰라줘서 미안하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시에 너무 모질게 대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욕심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뭐하러 연락을 해서 속이 상하냐며 자기는 그날 이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주말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변함이 없으시더군요. 저희 딸아이를 보고 잠시 반겨주셨지만 그뿐 금세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사는 건 좀 어떠니? 엄마가 모질게 한 덕분에 지금은 잘 살아. 넌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나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게 있어야지. 나 솔직히 수희 아니었으면 여기 다시 오지도 않았어. 솔직히 엄마도 수희한테 들어서 우리 형편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초대한 거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돈 빌려달란 소리 또 할까봐 벌벌 떨면서 다신 연락 안 하셨겠지. 너 무슨 그런 말을... 왜? 내 말이 틀려? 솔직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냐? 그땐 우리가 진짜 없이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지. 그걸 이해 못하고 아직도 파득파득 우겨. 기가 막히네. 형한테 돈 빌리려고 찾아간 것도 들어서는 난리도 아니었잖아. 형네도 엄마처럼 힘들었어? 그거 아니잖아. 그때 애엄마가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알아? 너희 형이 사는 게 얼마나 빠듯한데 거기다 돈을 달라고 하니.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에이, 너 뭐라고 했냐? 사실 형님네가 드리는 용돈 줄어들까봐 그 난리 치신 거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던 거고요. 그래, 맞다, 맞아. 그래서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엄마 참 당당하네. 아들 둘 차별한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래. 아이고, 이래서 내가 자식 낳아서 열심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 거지. 나는 그래도 너희 용서해 주려고 애 데리고 오라고 했더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저 서운하단 얘기뿐이냐. 됐다, 됐어. 그런 소리나 할 거면 썩 꺼줘라. 우리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니까.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남편은 씩씩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고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로써 3년 만에 재회했던 저희 시댁과의 만남은 30분도 안 되어 다시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 간의 정이 그리웠던 저였지만 이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둥바둥 연을 이어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참 바보 같아지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남은 우리 셋 똘똘 뭉쳐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요. 몇 달이 흘렀을까요? 평온하던 삶에 또 한 차례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형님 전화번호였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맞지?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우, 전화번호 바뀌었을까봐 놀랐네. 동서 맞구나.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동서, 까칠하게 왜 그래? 내가 동서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동안 연락 못한 건 어머님 때문이었어. 어머님이 동서랑 영 끊으라고 야단이시길래 나도 눈치가 보여서 못한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뭐 믿을 순 없는데 믿어드릴게요. 동서, 어머님한테 듣자 하니 사업이 잘 된다면서. 내가 동서 성공할 줄 알았어. 원래 미기도 닥쳐봐야 안다고. 내가 동서 이렇게 훌륭하게 재기할 줄 알았다니까. 도련님이랑 동서가 얼마나 악발인데 거리에 나 앉아도 다시 일어설 사람들이잖아.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아, 동서.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지.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 아, 그래요? 오해네요. 그래, 동서가 그땐 오해한 거야. 진짜 얼굴 보자고 전화한 건 아닐 테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을 보세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형님도 알다시피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일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용건만 말해주시면 얼굴 뵙든지 할게요. 그래, 동서도 바쁘다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그게 있잖아.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안 좋아. 동서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엄청 침체됐잖아. 원래는 괜찮은 사업인데 어느 순간 찾는 이가 없으니까 거래처가 또 끊기더라고.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망하진 않겠지 싶어서 무리하게 벌린 일들이 좀 있어. 그게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돈 빌려달란 소리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주버님 사업 잘 나가신다 하더니 갑자기 어려워지셨나 봐요. 동서도 알다시피 사업이란 게 계속 잘 되기가 힘들잖아. 나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뭐야. 그럴 줄 알았으면 동서한테 더 잘해주는 건데. 그때 찾아왔을 때 내치지 말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도와줄 걸 그랬어. 남편이랑 나랑 봐서 엄청 많이 했잖아. 형님 얘기를 듣고 있자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식웃고는 답했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형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정말이야? 그래, 내가 뭘 했어. 도련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좀 위기가 찾아와야 잘 딛고 일어서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내가 잘 알아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더 힘냈거든요. 다행이다. 난 동서가 내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막 내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때 일부러 안 도와준 거야. 우리가 덥석 도와줬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걸?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동서도 그리 생각한다니 얼마나 좋아. 본론만 얘기하죠. 그래서 형님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 그래도 정확한 금액은 알아야죠. 한 1억쯤. 언제 볼까요? 어머, 그렇게 빨리 마련할 수가 있겠어? 동선이 진짜 성공했나 보다. 난 오늘 당장이라도 볼 수 있어.
아니요, 오늘 당장은 제가 어렵고 이번 주 주말에 봬요. 그래, 그럼 그때 만나. 형님과의 전화를 끊은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뻔뻔스러운 건 대체 누가 뻔뻔스러운 걸까요? 어쩜 저렇게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돈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저를 호구로 보는 건지 그렇게 저한테 모진 말을 하며 내쫓았으면서 이제와 돈 1억이라뇨. 저는 형님에게 복수할 주말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와 형님은 카페에서 만났죠. 형님은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늘 화려한 메이크업에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정반대가 되어 계시더군요. 동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네, 이거 약사하지만 받아줘. 동서 아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가서 질 좋은 걸로 부탁해서 사온 거야. 형님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적 보기에도 아이 옷 같아 보였어요. 3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든 형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없는 돈 끌어다 모아 아이 옷을 사서 갔던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입장이 달랐을 뿐이죠. 고마워요. 마음에 지났으면 좋겠다. 꼭 그때 같네요. 그때? 언제? 제가 형님네 찾아갔을 때요. 돈 5천 빌려달라고 아이 옷 골라서 찾아갔을 때 형님이 저희 보고 돈 빌려주면 생활력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없는 사람 차라리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 줄 돈 없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랬었나? 네, 분명히 그랬어요. 3년 동안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왔거든요. 조금이라도 힘들 때는 늘 생각하면서 일을 갈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야? 그래요. 형님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뭐라고? 그때 그렇게 저희에게 모욕감을 준 형님네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꼭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고요. 결국 그 복수심이 저희를 성공시킨 셈이죠. 그럼 돈 빌려주겠다고 온 게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려고 부른 거란 말이야. 제가 미쳤다고 형님한테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줍니까? 뭘 믿고요. 기가 막혀.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어쩌긴요. 저희처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시면 되죠. 형님이 그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턱톡 돈 빌려주면 생활력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안 그래요? 지금 나랑 장난쳐? 동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 바꾸면 어떡해? 전 돈 빌려준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멋대로 오해한 건 형님이시죠. 동서만 믿고 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린 어떡하라고. 우리가 동서처럼 구멍가게를 운영한 줄 알아. 그 구멍가게가 지금 형님네보다 더 큰 사업체가 됐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단 그것도 모르고 돈 빌려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전 말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요. 동서,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날 살려주고 가야지. 형님이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3년 전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눈으로 형님을 내려다보았어요. 죽을 각오로 사세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쉽지. 그러면서 왜 우리한텐 그렇게 말하셨어요? 3년 전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다시 되새겨보세요. 그럼 다시 일어설 각오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동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사실 애 학원비도 부족해서 지난달부터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 우리야 우리지만 애는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감성팔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궁핍하시면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해보시던가요. 저희 어머님, 저희 가족은 몰라도 형님네는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저는 형님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제 속처럼 시원한 비였죠. 집으로 돌아와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속 시원해 하면서도 더 복수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 만족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여지없이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앞에 납작 엎드리시더라고요. 아, 왜 이러세요? 아이고, 대훈이 좀 살려줘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단 일어나서 말해. 대훈이 집이 경매에 골라당 넘어가게 생겼단다. 빚이 많아서 압류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 어쩌면 좋으냐? 그게 뭐라니? 어디 형한테 할 소리니? 형이 다 죽어간다는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그건 형 도움받은 엄마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형한테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줄 돈 없어. 아이고 이놈아, 어찌 이리 모질 수 있냐.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죽는다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형님 내가 죽는다 소리 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말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형님 내가 찾아갔을 때는 어디 거기 가서 돈을 빌리냐고 야단이시더니만 이제는 어머님이 알아서 찾아오시네요. 그럼 걔네가 거기에 내 앉아 손가락 빨게 생겼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건 형님 내 사정이고요. 저희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만 가주세요. 그러지 말고 태훈이 좀 도와줘라. 너희 지금 잘 살지 않니? 형이 설사 거리에 나 앉아 삼시세끼 못 먹고 굶는다고 해도 난 도와줄 생각 없어. 이제 그 사람은 형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내 부모 아니니까 이만 나가.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못할 이유는 또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몰라. 저희한테 모질게 대하실 때는 당연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서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걸 아신다면 절대로 여기 찾아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잘해보겠다고 찾아갔을 때도 혼만 내시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야 너희가 말을 예쁘게 안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잘 살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해봤겠어? 어머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어떻게든 잘 대해주셨을 거라는 거네요? 진짜 없는 정 다 떨어지네요. 그러지 말고 형네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싹싹 비마.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비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그동안 당한 서름이 있는데요. 결국 어머님은 있는 용 없는 용 다 꺼내놓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잘못했다는 진심어리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과도 그리고 형님네하고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 댁으로 다 들어와 한집살이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힘도 없고 아주버님도 늙고 깨꺼서 그런지 다른 일자리 구할 생각도 없어서 어머님이 돈 벌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말년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는 거 보니 짠하기는커녕 고소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마음을 굳게 쓰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지금 저희는 세 식구 모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이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늘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